사업승인 계획서 작성 방법론 9차시입니다. 2강 이해관계자 대책의 네 번째 시간으로 거래처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에 대한 이해와 대책을 알아봅니다. 판매처에 대한 대책을 알아봅니다. 중장기 계획 수립과 판매처의 관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구매처에 대한 대책을 따로 알아봅니다. 후계자 권한 이양과 구매처의 관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거래처의 입장에서는 역시 안정성을 가장 많이 생각하죠. 여기서 말하는 안정성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가 안 망하고 존속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입니다. 경영자 교체 과정에서 회사가 침몰하지는 않을 것인가? 자금 회수는 잘 될까? 매출 채권은 적정하게 관리가 될 것인가? 부도 위험은 없는가? 회사를 매각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등 거래회사로서의 존립 자체에 대한 걱정과 리스크를 떠올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쌓아온 거래 관행에 관한 안정성입니다. 후계자가 승계를 완료한 이후에 비교 견적 작업을 철저하게 진행해서 구매 단가를 조정하거나 구매처를 바꿔버린다든지 총판 대리점 체계를 없애고 온라인 직접 거래 플랫폼으로 바꿔버린다든지 하는 선택을 후계자가 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지금과 같이 계속 잘 될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협의해가는 대책이 강구될 수 있겠습니다. 이 작업을 주도하고 협의하는 주체를 후계자가 맡는다면 신뢰와 안정감을 더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거래 관행에 대한 안정성 대책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역시 거래에 관한 주도권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계 기업의 주도권이 있다면 현 오너 경영자에 대해서는 할 수 없었던 거래 조건 변경을 후계자가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거래처에 부탁을 좀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회사의 안정성을 어필하는 대책을 중심으로 수립하면 되겠습니다. S사의 거래처에 대한 이해관계 파악과 대책을 작성한 계획서를 보겠습니다. 거래처 항목은 판매처와 구매처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판매처에 대한 S사의 대책을 보겠습니다. 판매처 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업체와의 거래 형태 등의 이해관계를 정리합니다. 해당 이해관계에 대한 대책을 작성합니다. 순서를 정하고 로드맵을 작성합니다. 첫 번째 회사는 10년간 거래를 유지한 곳으로 가격 인상이 필요하나 매출 규모가 커서 안정적인 매출처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현재 매출 규모를 유지하는 것을 우선 목적으로 설정하고 대신 신제품을 공동 기획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신제품 판매를 위한 납품에서 가격 조정의 여지를 타진하는 대책을 세워봅니다. 두 번째 회사는 매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판매처입니다. 담당자인 최상무가 담당해왔던 회사로 생산 캐파를 채우기 위한 매출 확대에 주력하는 대책을 좀 세워봅니다. 세 번째 회사는 S사에서 신제품 개발 이후에 후계자의 노력으로 매출이 신규로 발생한 곳입니다. 후계자 주도로 납기 준소와 AS 등 초기 거래 관계에 신중을 좀 기하고 납품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는 대책을 수립합니다. 특히 후계자의 첫 번째 회사 기여 실적이기도 하고 회사의 신규 분야 매출을 확대하여 미래 비전을 좀 현실화한다는 측면에서 TFT를 별도 구축해서 진행하기로 대책을 수립합니다. 판매처에 대한 대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판매처 관리는 굳이 승계 기업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경영 행위의 하나로 진행되는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승계 기업에서 판매처를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드는 승계 과정에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판매처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후계자의 순차적인 권한 이양 과정에서 후계자가 판매 관리를 맡게 되었을 때 기업의 미래와 관련된 대책을 판매처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계자는 후계사장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기업 대내외에서 후계자로서 인정을 받고 자기 자리를 확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에서 판매처 대책은 승계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중장기 계획 수립과 판매처 관련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업 사례를 예시하는 것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많은 사람들이 바프라는 브랜드로 알고 있는
허니버터 아몬드 제품의 출시 사례입니다. 바프는 2세 후계자가 만든 브랜드이죠. 창업주인 아버지는 아몬드 유통 상사를 인수해서 창업하였습니다. 단순한 곡물 유통이나 B2B 판매만으로는 기업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판단하에 후계자는 판매처 방문에 힘을 주력했습니다. 편의점 사업을 하는 대기업도 거래처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날 판매처 담당자가 허니버터칩이 품귀 현상이 빚어질 정도로 인기인데 혹시 아몬드를 허니버터 맛으로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요구를 지나가듯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후계자는 각종 시즈닝 재료를 만드는 회사로부터 관련된 시제품을 제공받아 아몬드의 허니버터 맛을 가미한 완성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제품 개발에 힘을 쏟았고 그 결과 오늘날 사우디 만수르도 좋아하는 간식이라는 허니버터 아몬드가 탄생했다는 사연입니다. 이 사례를 보듯 시장을 가지고 있는 판매처의 경우에는 소비자 동향을 잘 알고 있죠.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와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능 개선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전에는 없던 전혀 새로운 제품일 수도 있고 타 업종에 적용하던 기술을 접목한 응용 서비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대기업 1차 벤더인 중견기업에서 진행된 경우로 알아보겠습니다. 대형 선박기계 부품 제조 분야에서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오던 A사는 후계자 입사의 즈음에서 회사의 미래 사업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직접 대형 선박을 만들 수는 없는 일이었고요. 대형 선박에 대한 수요도 세계 경기에 좌우되고 있어서 회사의 매출 변동성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불안정성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다양한 응용 기술을 정부 과제를 통해 진행하고 있었지만 제품으로까지 개발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승객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고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기획실 담당자에 의뢰하여 대기업에서 수립한 중장기 사업 계획을 설명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해당 대기업에서도 A사는 안정적인 거래처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대중소 상생 프로젝트로 별도의 TF를 만들어 역할을 나누고 미래를 함께 개척하는 관계를 돈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제부터는 자체적인 연구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스스로 개척해보자고 했지만 시간과 인력과 비용만 낭비하고 있는 상태였죠. 기존 제품을 납품하고 있던 기존 거래처의 미래 계획에 맞춰 기존 제품을 응용한 새로운 스펙의 제품 개발에 착수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A사는 후계자가 입사한 이후에 후계자의 대기업 근무 경력을 배경으로 자사 제품과 서비스 도메인과 연관성이 있는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 리스트를 정리하고 해당 기업의 담당자와의 연결선을 찾아서 거래선 확대에 나서게 되었고 이전까지는 선박에만 적용하던 자산 제품을 항공기의 제조사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래처 중 구매처에 대한 이해와 대책입니다. S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S사에서 주요한 구매처로 세계 기업을 리스트업하고 해당 구매처와의 기존 거래 관계를 분석해서 이해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S사의 제품을 개발, 제조하는 데 중요한 원재료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S사가 을이고 구매처가 갑인 관계입니다. A사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공급해줘야만 S사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A사는 자사의 원재료를 원하는 시장 내 기업이 많아질수록 꾸준히 제품 가격을 올려왔습니다. 반면 원재료 가격은 올랐지만 판매 가격은 S사 입장에서 쉽게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 인상 때마다 S사는 이익률 악화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A사와는 지속적인 구매 가격 관리를 주요 대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상자 박스 제조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골판지 상자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골판지 원재료가 파동이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제품 생산과 납품에 큰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아들 3명이 모두 회사에 들어와서 후계 사장인 큰형을 중심으로 회사를 크게 성장시키는 중이었는데 특히 영국과 일본으로 각각 유학을 다녀온 둘째와 셋째가 한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서 대형 거래처를 많이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납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큰 일인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승계 과정에서 창업주는 자사의 지분 20%를 골판지 원재료 공급 회사에게 제공하고 안정적인 원재료 납품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회사 주주명부에 둘째와 셋째 이름은 없습니다. 대신 원재료 납품처 회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S사의 두 번째 구매 기업은 제조 과정의 일부 중간 공정 하청받아서 처리해주는 거래 B사입니다. 납기 준수가 필요하고 원천 관계에서 노무 이슈에 대한 관리가 주요 대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업 C사는 현장 설치 및 제품의 부품 교체가 있을 때 AS를 처리해주는 거래처입니다. S사에서 분사한 이후에 독립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래처이기도 합니다.
C사는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곳으로 S사와 C사는 거래 관계에 있지만 고객 만족도 측면에서는 하나의 기업처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표준 작업 시서나 AS 과정을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앱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하고 이에 대한 프로젝트 팀장을 후계자가 맡기로 했습니다. 후계자에게 순차적으로 이양되는 권한 중에서 후계자가 제일 먼저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매처 관리, 구매 파트입니다. 구매 파트에서 후계자는 구매 권한의 영향력에 따라 4가지 순서로 일을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매 오더에 대한 단순 결정입니다. 목장갑을 사고 소모품을 구매하는 그런 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시스템을 만들라 치면 꽤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오더를 내일지 말지를 결정하려면 사내에 동일 품목으로 잔여 수량이 있는지 그 품목이 어떻게 쓰였고 왜 쓰였는지 확인이 되어야 새로운 구매 오더를 내는 것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어 있다면 관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용 관리 측면이죠. 즉 구매 권한은 결국 회사의 비용 구조를 시스템화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구매 가격을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3곳 이상의 구매처에게 견적서를 받고 비교하여 결정하신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실제로 그 회사에 가서 회사 상황도 보고 물건도 보고 답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평판도 조사하고 해당 거래처와 대면 미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매 구매 시마다 하는 기존 담당자가 있을까요?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냥 늘 거래하던 곳과 거래를 하는 것이 기존 담당자의 일이겠죠. 이것을 후계자가 순환보직 과정에서 배우고 또 시스템화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바로 대책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구매처를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임직원의 비리가 발견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볼트너트 한 개당 1원씩만 받아도 기간이 쌓이면 억이 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가 아니죠. 구매처에 대해 최소 30%는 후계자 주도로 신규 구매처로 변경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것부터 품목을 모아 진행합니다. 마지막 절차는 자재 매입 방식을 후계자 주도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사내에서 직접 만들어 오던 것은 외부에서 만들어서 매입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사서 쓰던 것은 베트남 등에서 직접 만들어 오는 것이 비용 절감이 될 수 있는지 등 매입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권한 이양 프로세스를 통한 후계자 육성 방법은 곧 회사의 경영 혁신이자 지속 가능한 기업 만들기 프로젝트와 병행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 것 같지만 이렇게 할 일들을 정리하다 보면 기업에게도 후계자에게도 사실 넉넉한 시간이 주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은 4강 후계자 교육 파트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차 시 거래처에 대한 이해와 대책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요약해 두겠습니다. 거래처는 안정성에 대한 이해 요구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고 이어질 것인가, 거래 관행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승계 시기에 즈음하여 현 오너 경영자의 참여율이 낮아진 기업은 거래처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됩니다.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중장기 경영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판매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승계 시기는 거래처와의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후계자 권한 이양 과정에서 구매권을 이양하면 후계자는 첫 번째 실적과 첫 번째 자기 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9차 시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